안녕하십니까, 무상모리심입니다. 오늘은 청산가치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로써 그 강의를 다 하는 거고, 나중에 좀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면 보강하는 식으로 다시 강의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 청산 가치를 이용한 그 투자법은 시장에서 항상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자주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 잘 작동하는 편입니다. 잘 작동하는 편인데 간혹 가다가 어떤 기업의 주식들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보통 한 2, 3년 정도 있으면 주가가 반드시는 아니고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2, 3년, 3, 4년 돼도 그러지 않는 주식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높은 승률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좋은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 지식의 깊이 이런 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 충분히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리고 어떤 투자의 메커니즘, 그 가치와 주가의 어떤 변동성, 그런 거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투자법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는 이익을 가지고 가치 평가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한 차원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낮은 차원이라서 초보자든 고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어떤 그 인내력만 가지고 있다면. 자, 그리고 이 투자법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서 만들어낸 투자법은 아니고 예전에 그 투자했던, 최근까지 투자했던 어떤 대가들의 투자법을 정리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정리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주식 시장에 맞게끔 약간 변형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게끔. 자, 첫 번째로 벤자민 그레엄의 순유동자산 투자, 그러니까 청산가치 투자법이죠. 저는 증권 분석이나 현명한 투자자를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자주 읽고 최근에는 이제 안 읽고 있지만 아마 거의 이 분의 투자법을 지금에 맞게끔 약간 개량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레이엄의 전통 제자 월터 슐러스가 있죠. 이분도 그레이엄이 시키는 대로, 정말 시키는 대로만 했던 투자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오랜 기간 동안에 냈죠. 그리고 그 요 분을 보면 이 피터 컨딜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캐나다 사람인데 뭐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예,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잘 안 됐죠. 왜냐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가치 또한 변동이 크게 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식 초보자로서는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증권 분석에 대한 그 칼럼을 읽고, 그레이엄이 쓴 칼럼을 읽고, 아,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던 투자법이다, 판단을 내려서 증권 분석을 열심히 읽고 그대로 또 따라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대로 따라한 것도 있지만 월터 슐로스보다는 약간 그 윗단계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터 슐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재무상태표만 보고 투자를 했지만 피터 건딜은 이익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어떤 청산가치 투자법의 대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세 분에 관한 월터 실로스는 책이 없지만 피터 건딜은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책이 있기 때문에 이그 요 그 피터 컨딜은 책이 있습니다. 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번 강의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과연 될까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작동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작동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작동할 때까진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전부 다 믿어서 이 투자법을 한다 그러면 저렴하게 거래되는 때가 오지 않겠죠. 그 전에 다 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인 겁니다. 작동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거예요. 조금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이미 대가들이 같은 방법으로 투자에 성공했고 현재도 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고수가 아니라면 이 방법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충분히 경험을 쌓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레엄의 그 청산가치 투자, 유동자산 투자법에 의하면 이제 몇 가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그 몇 개 그 썼어요. 그레엄은 참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이 주식 투자 초보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뭐 현명한 투자자라든가 증권 분석 이런 거를 쓴 거고, 그리고 초보자에게 어울리는 투자법, 그리고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투자법, 이런 거를 아주 상세하게 잘 써놨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거 몇 개를 추려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할인 종목은, 그러니까 저평가 종목이란 소리예요. 저평가 종목은 모든 우선 채무를 차감한 후 남는 회사의 순 운전자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주식이다. 이런 주식이 싸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레엄이 활동했을 당시 그때 주식시장하고 현대 주식시장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요 방법대로 저평가 주식을 찾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현대적으로 순유동자산 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말씀드렸죠. 저번 강의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디에서 발췌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현명한 투자자일 건데, 저 증권 분석 아니면 현명한 투자자인데, 이제 그 자기 책을 읽고 과연 이 방법대로 투자하면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까봐 미리 써놓은 겁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인 종목이란 자산가치, 청산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종목을 말한다. 위에서 얘기했죠. 충분한 수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매입 후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뭐가 가능한 일이냐면, 그 예를 들어놨는데 그 책에다가 그 청산가치가 우량한 주식을 사놓고 기다렸더니 이게 한 3배 넘게 오른 거예요. 한 3년 만에. 그 이제 왜 올랐느냐,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이 기업의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 3년에. 그러니까 청산가치 이하로 거래될 때는 당연히 이익이 나빠졌기 때문에 평균 그 수익력, 그러니까 과거 뭐 5년, 7년 평균 수익보다 굉장히 낮아서 주가가 떨어져서 청산가치 이하로 거래가 됐는데, 좋은 기업이고 우량한 기업이고 비즈니스가 뭐 괜찮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이익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3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주식을 사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문제는 이렇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회복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까지, 기업의 이익이 회복되면 가치가 회복이 된 것이고요. 당연히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상당한 수준의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한다. 투자에. 왜? 딱 쳐다보면 오를 것 같지 않은 주식들입니다. 대부분이 청산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들이 딱 보면 아 얘가 오르겠어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엄은 아주 상당 수준의 똑똑하신 분입니다. 거의 천재급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경험에 비춰보면 이 할인 종목, 청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종목은 대부분 오래지 않아 이처럼 훌륭한 수익을 올리거나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거나 아니면은 기업의 이익이 다시 회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 요런 거를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미래에 이 기업의 이익이 좋아질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인내력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월터 슐로스는 음, 진짜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예. 그레엄이 시킨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저가주 사냥꾼이고요. 기업 탐방을 이분은 안 합니다. 왜? 기업 탐방 가서 좋은 말만 듣고 오면 현혹당하거든요. 그리고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분산 투자를 했고요. 왜냐면 자기가 쓰레기 주식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한 거고요. 물론 이 100개, 200개 동일 비중으로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아, 몇몇 종목에 상당한 비중을 실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5년 정도는 보유했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목표 수익률은 일단 100%입니다. 물론 이제 100% 이전에도 판 경우가 있고 100% 넘어서 200%, 300%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 팔았는데 더 간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오로지 재무상태표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청산가치만 구하는 거죠. 그리고 순유동자산 가치가 1.5배 이상 될 때면서 이건 그레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연평균 45년간 15.7% 수익을 냈는데 자문수수료를 제외한 겁니다. 자문수수료를 더하면 거의 뭐 20% 가까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45년간 20%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전망이 암울하고 고점보다는 저점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이 암울하면 당연히 주가는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기업 이익에 영향해주는 원자재 가격 등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청산 가치만을 본 거예요. 예, 청산 가치만 봐서 이거보다 아주 쌀 때 3분의 2 가격에 거래될 때 사서 물론 분할 매수 계속합니다. 가격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요. 사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법. 이런 무식한 투자법으로 45년간 연평균 복리 15.7% 수수료 제외해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버핏에 능가하는 이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월터실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최근 몇 년 내 저점 부근에서 사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쵸? 차트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라는 거예요. 주가가 125까지 상승했다가 그러니까 고점이 125인데 반토막 났다고 하면 아주 매력적인 주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25까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여기가 60입니다. 지금 여기가 125고
그리고 여기가 20입니다. 그러면 어, 반토막 나서 싸다고 60에 샀는데 이 20 라인까지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업의 실적을 보고 매수하지 말고 기업의 자산보다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니까 청산가치 이하에서 사려고 노력해라. 기업의 실적은 단기적으로 급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는 서서히 변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하나 있죠. 내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한다 그랬죠. 적자만 보지 않는다면, 그쵸? 예, 왜냐면 순이익이 계속 쌓이잖아요. 요렇게 순이익. 근데 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낼 때도 있고, 이렇게 조금 낼 때도 있고, 적자 소폭 볼 때도 있고, 또 많이 내고, 더 많이 내고, 이렇게 조금 내고, 이렇게 내다 보면 결국에는 BPS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순자산이. 이분은 순자산을 내재 가치로 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통통 튀는 이렇게 통통 튀는 실적을 보고 매수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왜? 미래에 얼마를 낼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청산가치 이런 것보다 싸게 사려고 노력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실적을 보고 매수하려고 그러면 해당 기업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점을 명심하라. 정말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중도 실을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거는 예, 뭐 일단 손실 나면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신중하게 투자하라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거는 피터 컨딜, 캐나다의 뭐 버핏, 피터 컨딜이라는데 뭐 캐나다의 버핏은 아니고 캐나다의 뭐 월트 슐로스 내지는 그레이엄의 수제자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은 33년간 15.2% 수익을 냈고 이것도 물론 아마 수수료 차감 후일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의미의 싼 주식이란 그 주식의 주가가 재무상태 분석을 통해서 계산한 청산가치보다 낮은 주식이다. 그러한 주식만이 안전마진을 제공해준다. 예,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일단 싸다는 거예요. 저렴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올라간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싼 거는 확실해요. 안전마진을 확보한 것도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장부가 이하인 경우 특히 장기 부채, 차감한 순운전자본 이하일 거. 그러니까 부채를 다 빼라.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냥 부채를 다 빼라. 그리고 주가가 전고가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특히 역대 최저가이거나 그 근처일 경우 좋은 주가는 그러니까 최소한 반 정도는 떨어지거나 아니면 막 역대 최저가까지 떨어져 있으면 더 좋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저는 한 5년 정도를 봅니다. 5년 정도. 그리고 이번엔 제가 이익을 좀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퍼 10배 이하인 거를 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익을 내고 있을 까 저도 말씀드리죠.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냈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내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적자 보는 거는 싫어요. 적자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도 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을 걸. 왜냐하면 우리가 사놓고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배당이 나오면 특히나 뭐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으면 은행에 예금했다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은행 금리가 뭐 예금 금리가 뭐 2% 초반 중반 정도 될 건데 배당을 한 4, 5% 줘봐요. 은행 금리의 2배입니다. 그리고 나는 청산가치보다 아주 싸게 샀기 때문에 안전마진도 확보해 있는 거죠. 그렇게 은행보다 2배 높은 배당을 받으면서 뭐 10년 못 가져갈 게 뭐 있어요. 10년 뒤에 당연히 올라 있겠죠. 그쵸?
BPS가 그 1,000원인데 지금 현재 10년 뒤에 뭐 한 3,000원. 아, 이거는 너무 좋은 기업인데 3,000원이면 한 두 배만 했다고 쳐요. 그러면 ROE가 이게 두 배 갔으니까 7%거든요. 복리로 7%그 는 거예요. 배당을 차감했다고 치죠. 그러면은 뭐 한 9%는 되겠네요. 9% 이상 될 거예요. 배당을 차감한 걸로 치면. 그러면 내가 배당만 4% 받았다고 치면 이때 4%였으면 10년 동안 했으니까 배당으로만 내 투자 원금의 40%가 됐고 나는 얘를 반값에 샀을 거 아니에요. 500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싸게 샀다고 치면 그럼 10년 뒤에 2,000원의 값어치가 있는 게 500원이었어요. 그러면 0.5배에 샀죠. 근데 10년 뒤에도 0.5배가 유지되면 이때 주가는 1,000원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만 100%의 자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까지 합치면 총 140%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정도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인내력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여기가 갖고 대선 테마까지 불었네? 만약에 여기서 대선 테마 불어갖고 주가가 한 200% 뛰었네? 그 뭐 어마어마하죠 수익률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부채는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분은 이제 그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기업이 적절하게 부채를 사용해서 하면 돈을 더 버니까 뭐냐면 그 레버리지가 생기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 이자율로 돈을 빌렸는데 수익은 10% 낸다 그러면 이 7%의 마진이 남잖아요.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이 투자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피터 컨트리 이런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벤자민 그램의 원칙 중 하나는 저점에서 주식을 사라는 거다. 그러니까 싸게 거래될 때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역사상 최저점에 사면은 더욱 좋은데 이렇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5년 최저점에 가까운 주식에 사면은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입니다. 저도 이거에 동의합니다. 100%.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한 가치 투자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또 인내였습니다. 우리에겐 다행이지만 다른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런 인내심이 없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도 인내심이 꽤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로서 그 펀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항상 이 성장주냐, 예? 아니면 가치주냐, 뭐 이거 갖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피터 컨들은 이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분이죠. 성장하는 주식보다는. 왜? 여기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펀드 매니저고 고객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주식을 잔뜩 사놓는 겁니다. 딱 쳐다보면 올라갈 것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너 이거 왜 안 사냐, 너 이런 거 사서 오르겠느냐,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내 돈을 내가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 내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무조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자, 이 투자법을 정리를 한번 할게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네요. 그쵸? 일단 청산 가치가 우량한 기업, 그쵸?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던, 기업 투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간에 청산 가치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저는 꼭 청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높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형 자산에 대한 그 청산 가치는 뺐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재무 구조가 우량한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산 가치가 우량하다는 거는 일단은 저평가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그쵸? 예.
저평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평가가 주가 상승은 아니다. 이거를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고, 재무구조가 우량하다. 그쵸? 당연한 거고, 기업이 꾸준한 이익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쵸? 과거만 보면 알면 돼요. 뭐 10년간 적자 안 내고 이익만 냈다. 그러면 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뭐 ROE가 뭐 한 5% 전후면은 뭐 더 좋긴 한데, 예. 꾸준한 이익 그리고 만족스러운 배당, 그쵸? 뭐 은행 2배, 뭐 은행의 1.5배, 아무리 못해도 은행만큼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거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기업의 대상을 말하는 거고요. 이러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매수할 때 요런 거를 좀 신경을 쓰자. 전방 산업이 지금 어떤가? 왜냐면 전방 산업이 아주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구조조정이나 뭐 청산되거나 이런 게 아직 없어.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서 뭐 어느 정도 청산이라든가 구조조정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이제 소수의 소수의 살아남은 기업만 있다 보면 그 시장을 얘네들끼리 그 나눠 먹기 때문에 음,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제 그런 거를 보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전방 산업에 관계없이 어떤 이제 뭐 B2C라든가 이런 기업들이나 그런 기업일 경우는 현재 이익의 방향성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예. 이익의 현재 분기 이익을 봤더니 이러고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왜 떨어지고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판가가 떨어지고 있나? 아니면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나? 아니면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전가를 못 시키나? 이런 거를 한번 파악해 보셔갖고 이게 언제쯤 해소될 건지, 해소가 되지 않는지 그런 거를 또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쓰면 내가 어떻게 매수를 하겠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기업의 내부 악재가 있느냐, 어떤 뭐 대주주의 도덕성이라든가 뭐 이상한 짓거리, 그리고 뭐 증여 상속 등으로 해서 뭐 그 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뭐 횡령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을 때 조금 그 낮은 가격에 산다든가 아니면 아예 매수를 보류한다든가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어떤 시장의 단기 방향성, 어차피 장기 방향성은 모르기 때문에 어제도 코스닥이 2% 떨어졌어요. 그럼 뭐 이거 굳이 지금 막 살 필요 없잖아요. 그쵸? 어, 하루 이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그런 것도 한번 보자. 횡보장세면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강세장이면은 그냥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 그쵸? 저렴하게 거래될 때 사자. 청산 가치가 우량한 기업이면 일단 저평가인데, 저평가지만 저렴하게 거래될 때 사자.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게 너무나도 예쁜 차트라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 이걸 얘기 한번 드릴게요. 얘가 이 당시에 순유동 자산 가치가 1771억,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1771억인데 시가총액이 971억으로 이거를 내재 가치로 본다면 너무나 싸죠. 그쵸? 너무나 싸지만 저렴하게 거래될 때 사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보시면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요 라인하고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 이 안에 있는 주가 라인이 다 쌉니다. 다 저평가예요.
요 이 꼭대기 있죠. 이 꼭대기도 순유동자산 가치가 1106억인데 시가총액이 974억입니다. 여기에 유형자산은 제외되어 있는 거죠. 유형자산은 제외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때도 저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과거 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저렴하게 거래되는 때는 아니라는 것을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 당시에도 순유동자산 가치가 1714억인데 시가총액은 1200억입니다. 그러면 저평가예요. 그쵸? 저평가지만 저렴하게 거래되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당연히 여기가 저평가면 여기는 여기도 당연히 저평가지. 그쵸? 이거 뭐 말해 뭐예요.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요 가격대하고 요 가격대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싼 가격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거래해야 되는 주식이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라인에서 사라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쵸? 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르는데 언제 오르느냐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거 알면 제가 뭐 이런 거 하고 있겠어요. 지금 뭐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예? 뭐 재밌게 살고 있겠죠. 이런 거 안 하고 모른다고요. 절대로. 근데 올라요. 언제 오르냐면 계속 반복을 하지만 업황이 좋아질 때 업황이 좋아지면 이 섹터 안에 속해 있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수혜를 받아서 이익이 증가해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가치가 증가하는 겁니다.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해요. 이렇게 오른다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업황에 상관없이 기업 스스로 능력이 좋아서 이익을 잘 내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런 거고, 세 번째로 각종 테마예요. 어떤 테마가 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테마가 자주 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 안 되는 테마가 정치 테마주예요. 나는 그게 도대체 왜 오르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주가는 오르잖아요. 그쵸? 그런 거 이렇게 오를 때 팔면 돼요. 적당히 알아서. 몇 프로에 팔아야 되냐? 이것도 답이 없어요. 자신의 능력껏 파시는 거예요. 이런 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그쵸? 뭐 이런 거 잘 항상 보라 그랬고 그리고 또 어디 갔지? 이제 하여튼 마무리하자면 자, 언제 오르는가? 요거 남았네요. 그쵸? 저평가 플러스 저렴하게 거래될 때 매수했는데 언제 오르는가?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방금 전에도 언제 오르는가 모른다. 나는 절대 모른다. 언제 오를지 알 수가 없다. 모른다. 근데 산업의 업황이 호황과 불황을 항상 반복합니다. 호황이 오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요. 그때 분명히 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산업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이익을 잘 내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면 산업의 호황과 불황에 상관없이 오릅니다. 그리고 각종 테마. 우리는 5년, 10년 이렇게 보유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유할 인내력이 우리가 없다는 게 좀 아쉽죠. 인내력이. 이게 좀 아쉬운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 이제 그 앞으로 강의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거를 그 이름을 뭐냐고 그러면 예전에는 게으른 가치주 투자라 그랬는데 게으른 낱말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가치주라는 이야기를 쓸 겁니다. 가치주. 그 가치주라는 거는 이제 뭐 청산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산 가치를 이야기해서 아마 가끔씩 제가 왜냐면 이쪽에 비중을 지금은 많이 안 시키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종목을 발굴해서 분석하는 영상을 올릴 거예요. 올리면 이제 그 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지만 또 실전에 이게 제가 항상 저도 생각했던 게 뭐냐면 대가들의 책을 읽고 책을 읽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이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전에 접하면 이게 적용하기가 무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법을 어떻게 찾느냐, 어, 이 적용법을 어떻게 내가 완성을 할까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한 게 여태까지 한 오늘까지 강의한 겁니다. 오늘까지 한 강의가 어, 구체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였는데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또 야 이거 어떻게 적용하는 거지 뭐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런 고민을 하실 건데 그래서 제가 직접 분석해서 영상하고 매수하는 것까지 아마 그 보여줄 거예요. 매수하는 것까지는 보여주는데 매수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장 끝나고 이렇게 보여주겠죠. 나 여기서 매수했다 이러고 요즘은 차트에 그런 게 표시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앞으로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업을 발굴해서 서로 공부를 같이 하면 좋겠죠. 예. 그리고 투자 여부는 항상 어,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왜냐면 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고가 없어요. 옳고 틀리고가 없어요. 다 자기께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루틴대로 쭉 따라가면 성공하는 게 주식 투자야. 남 말에 이렇게 홀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좋은 종목을 나오면 저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종목명만 말하면 저는 제가 분석해서 이건 사도 좋겠다. 제가 알아서 판단해서 매수 매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는 지금까지가 어떤 기업의 자산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는 일단 가치평가법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것도 말이 많아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자녀이익 모델로 합니다. 자녀이익 모델로 하고요.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이익 모델로 하는 가치 평가를 하고 실제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나. 항상 뭐 중요한 거는 그래, 네 뭐 이 얘기는 좋은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알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 투자법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아마 얼마나 조금 다음 강의는 제가 계획을 좀 세워서 조금 세세하게 할까 아니면 좀 러프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왜냐하면 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뭐 특별히 준비를 따로 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음, 어, 여기까진 강의는 그냥 뭐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막 끄집어내서 얘기하면 되는데 다음 강의는 그래도 약간 책을 다시 한번 보고 막 이렇게 해야 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엑셀 파일을 배포를 하긴 해야 돼요. 엑셀 파일 이제 배포를 하긴 할 거예요. 배포를 하긴 할 건데 그냥 배포하기에는 좀 그렇고 왜냐면 이거 뭐냐면 그 뭐랄까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음,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를 보면
툴을 보면 이게 이제 뭐 아직 그 43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투자법을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이 투자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듣고 따라하지 않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쉽게 그 보이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과연 네가 짓거리는 대로 투자하면 이게 수익이 나겠어? 이런 고민을 굉장히 하실 거기 때문에 뭐냐 어, 아마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어떤 좀 순진하다 그럴까? 마음이 착하다 그럴까? 순진하다 그럴까? 아니면은 때묻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 어떤 그러니까 백지 상태, 이 투자에 있어서 어떤 백지 상태에 있는 분이라면 야, 이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네 해서 따라할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됐던 분이라면 아마 따라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독자가 좀 늘면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좀 소문을 내주셔서 구독자를 좀 늘려주면 제가 그 엑셀 파일을 배포를 할게요. 그럼 구독자가 몇 명이 돼야 되냐? 그럼 1000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가 며칠 안 됐거든요. 지금 6일,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435명이니까 제가 이 강의 영상을 계속 올리면 금방 늘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되면 그날로 홈페이지 저기 제 블로그에서 엑셀 파일 그 엑셀 파일을 배포를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뭐 소문을 좀 내주셔갖고 구독하라고 구독하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뭐 여러분들한테 뭐 해댈 거는 없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됐지.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그 강의 영상을 찍기 전에 그 퇴강이라는 그 엑셀 파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퇴강을 약간 공부하고 퇴강으로 이렇게 투자법을 잡는 그 정확한 매수 그 잡는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할게요.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엑셀 파일에 대한 설명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자, 오늘도 뭐 중언부언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 또 이 긴 시간 듣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